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교수님이신 오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멋진 책하고 좀 옷을 맞춰 입고 나오신 건가요? 색감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 책을 또 내셨는데 아니 언제 그렇게 책을 또 내실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썼다기보다는 대학원생들이 썼는데요. 강의하시는 학교 네, 학생들. 그렇죠.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레포트를 받아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방학 동안 3달 동안 학생들을 괴롭히면 좋은 책이 나옵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요, 교수님. 괜찮으신가요, 이 발언? 물론 뭐 이 아이디어는 네. 한 30% 이상은 제 아이디어니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책 이름에 오태민 교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4분 정도의 이름이 같이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또 대학원생들이 요 분들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시는 교수님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책을 네. 만들면서.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은 지금 뭐 2명은 지난번에 저랑 같은 작업을 했지만 2명은 네. 이제 처녀 출판이거든요. 오. 이런 처녀 출판한 작가를 같이 공조로 넣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죠? 뭐죠? 그냥 그 아빠 엄마들이 몇백 권씩 삽니다. 근데 여러모로 굉장히 그런 굉장히- 실리적인 이유가. 네, 그럼요. 책 너무 이름이 똑똑하시다. 자산 토큰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내용인데 자산 토큰은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는 RWA 그렇습니다. 그런 거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트코인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동안에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해오셨는데 네. 저는 책을 보자마자 그런 의문은 들었어요. 정말 자산 토큰이 중요한가 보다. 오태민 교수님이 이걸 따로 다루실 정도면 그럼 제 추측이 맞습니까? 그럼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는 원래 비트코인보다 먼저 시작된 개념인데요. 비트코인의 발전과 더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그 NFT나 이런 걸로다가 먼저 첫 삽을 떴고요. 그러나 그게 이제 거품이 되면서 나온 개념이 실제 자산하고 연결하자. 그래서 RWA.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전 시간에서도 지금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지만 이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과 뭐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금융을 온체인해 갖고 나이지리아나 동남아시아에다 쪼개진 미국의 국채를 토큰으로 팔게 하겠다는 의지는 너무나 강력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도적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네. 이게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에 진짜로 이것만 공부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여기 되게 자극적인 멘트가 있어요. 10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쇼핑하는 시대가 온다. 네. 네. 왜 강남 아파트를 이제 자산 토큰화해서 조각을 내서 네.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원저자의 주안점을 좀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좀 책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두 달 전에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대부분은 강남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제 강남 아파트가 쌀 때 들어갔지만 젊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거로다가 이걸 억압하는 방향인데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건데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고 그리고 동북아의 허브가 서울인데 서울의 강남이 사통팔달한 곳에 주거지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주거지가 집단으로 있고 거기에 가격이 한 채당 200억, 300억 되는 걸 용인해야 되거든요. 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겪으니까 이거를 쪼개서 토큰화하면 나는 직장 때문에 저기 창원에 있더라도 강남 아파트의 화장실은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간의 화합과 계층 간의 화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씨도 안 먹힙니다. 근데 굉장히 어쨌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책 내용이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새로 책이 나와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사실 작가님이 저희한테 이제 오늘 나 이 얘기 해보고 싶다라고 한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네, 네. 비트코인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누군지 우리가 잡아냈다. 이거 그냥 100%다. 95% 이상 확률이다. 네. 얘기를 해서 이 코인 잘 모르는 제 지인들도
저한테 그 기사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관심사였어요. 그 날에. 그 날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는데 요게 조금 다른 생각 갖고 계신 거죠? 이 기사 그럼요. 뉴욕타임즈 기사는 약간 좀 졸속이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립토 월드에서 좀 고인물들은 그렇죠. 뭐 기사를 이렇게 쓰냐. 네, 저도 그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무슨 뭐 새로 발견한 거냐 그렇죠. 얘기하면서 물론 아담백이 주요한 후보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캐리루 기자가 말한 것처럼 99.5%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테라노스 사기를 밝혀냈던 기자가 쓴 기사잖아요. 네. 그 존 캐리루라는 예.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좀 내세웠던 근거들은 정확하게 뭐가 있었을까요? 네, 하나는 문체 분석이고요. 하나는 기술적 족보, 그리고 하나는 본인의 촉. 그래서 결론은 촉은 좀 죄송한데 웃음이 나오는데 촉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HBO 다큐멘터리에서 사토시를 지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여러 이제 그 증인이 나오는데 아담백의 행동이 굉장히 어색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이 탐사 보도를 시작한 근거라고 제시를 했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캐리루가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네. 미모의 여성이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쟁쟁한 분들 미국의 전 국방부 장관도 다 속인 그런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했다가 이 기자의 탐사 보도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촉을 우리가 또 그냥 오태민의 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촉이 의미가 있는 분이라서 이제 촉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분이 결정적인 근거로 얘기했던 문체와 그다음에 기술적 족보가 참 먹을 게 많은 생선이에요. 이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크립토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능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기사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공부해 보는 거는 좀 유의미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이 존 캐리루 네. 기자가 이 얘기하면서 아담백이 사실 오래전부터 해시캐시 같은 작업들도 했었고 이것들이 비트코인이랑 또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일단 해시캐시를 뭔지 모를 테니까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암호화폐에는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거 뭐냐면 은행 예금이나 달러 같은 것을 전자적인 증표로 해갖고 암호적으로 교환할 수 없을까? 이런 족보가 있고 지금도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활을 한 거고요. 네. 비트코인의 직계 조상의 족보에서 아담백의 해시캐시가 차지하는 건 뭐냐면 원래 디지털에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디도스나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메일로 막 그 싸구려 스팸 메일을 보내니까 아담백이 제안한 게 뭐냐면 디지털 우표를 제안을 해요. 어떤 특별한 연산을 통과한 컴퓨터만 메일을 보낸다거나 하는 거죠. 굉장히 비트코인에 유사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디지털 우표라고 해서 해시캐시라고 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유명한 9장짜리 백서에서 이 해시캐시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리루 기자가 이거 봐라 본인이 본인 거 인용하면서 네. 한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모르는 분들이 꼴딱 넘어가는 건데 사실 그 해시캐시가 나온 이후로 이쪽 분야에서는 다 해시캐시를 인용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고 얘기할 있었구나. 할피니도 자신의 작업 증명에서 해시캐시를 인용했고요. 네. 닉사보라는 분도 비트골드에서 인용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획기적인 발상은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디지털에서 연산을 시켜갖고 어떤 문턱을 넘었을 때만 무슨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건 얼핏 들어도 지금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개통적인 족보가 맞기는 맞다. 그래서 아담백, 이 족보에 있는 아담백, 닉사보, 할피니가 모두 유력한 사토시 나카모토 후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담백을 반드시 딱 이 사람이 맞다. 물론 이제 2등으로 할피니를 찍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꼭 맞다라는 증거가 해시캐시를 인용했다는 거는 그렇게 좀 그렇죠. 논리적인 근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그러면은 하나 남습니다. 이제 네. 총 말고 문체 분석. 문체 분석. 문체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원문 문장은 저도 고인물인가 10년 전에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독특한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더블 스페이스로다가 이제 문장 간의 간격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는 익숙하지 않은 영국식 철자를 써요. 이 뭐 센터 그러면 TR이 미국식 철자고 네. TRE가 영국식 철자거든요. 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글 보면서 저도 영국이 철자가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10년 전에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돌려본 적이 있어요. 언제 돌려봤냐면 2014년도에 포브스지의 기자가 돌려봤는데 네. 이 문체 분석가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아시죠? 네, 알죠. 그 조액 롤랭이 그 남자 그 가명으로 활동하는 하는 소설이 있어요. 본인을 안 밝히고 그거를 잡아낸 문체 분석가입니다. 이거 오, 조액 네. 롤랭 작품이야 해서 지금 이제 정설이 됐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했더니 그 사람이 1등으로 당시 살아 있었던 할피니를 꼽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12년 전에도 문체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할피니가 지목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문체 분석을 했는데 아담백 1등, 그 다음에 베얼리 디스팅규 비숍을 하다라고 하면서 2등이 할피니. 그러니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1, 2위의 차이가. 아, 근데 이제 99%와 95%의 차이였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생존 인물을 지명하고 싶었던 것가 아닐까라는 저는 약간 의심을 갖긴 했는데 그렇죠. 할피니는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확인해서 취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맞습니다. 아담 백은 또 찾아가서 만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스페이스 2개 찍고 이런 거는 사실 예전에 미국이 많이 쓰던,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 유학 갔을 때는 무조건 스페이스를 2개 치라고 했었어요. 아. 이제 그러다가 어느 연도쯤에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만 써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같이 그렇게 항상 스페이스를 2개씩 하고 하이픈을 열심히 썼었거든요. 아, 그럼 서동주 변호사님도 유력한 후보자인데. 난가? 알고 아니,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그렇게 막 시추 코인밖에 없다고 하시더니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 그게 부자 아닙니까? 비트코인 부자고 아, 너무 그래서 이 행복한 문체 상상이네. 분석이라는 게 지문처럼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하나를 지정하는 데는 적합한 게 아니고요. 유력한 후보자들 속에서 이제 누가 우세하냐라는 걸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할핀이라는 유력한 우리는 이제 할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할핀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계속 있는데 이걸 캐루루 기자가 왜 할핀이를 제끼고 아담백을 지목했는지는 아까 김동완 대표님 말씀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지목했어야 될 이유가 뉴욕타임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화제도 더 되고 네. 아담 백이 또 지금 현재 인플루언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네.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목했다라는 게 조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요즘에 납치 사건도 많고 납치를 이제 미수 사건도 많고 한데 네. 이런 크립토 부자들을 향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담백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뉴스위크지가 도리안 나카모토라는 분을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였어요. 일본계인데 이분을 표지 모델로 하면서 사토시를 찾았다고 했거든요. 이분의 개인적인 삶이 파괴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친척이 몇십 조, 몇백 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친척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일단 와서 나도 좀 줘. 그렇죠. 투자 좀 해달라 하면 거기서 친척들, 친구들한테 시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1000명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억하심정을 갖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인데 이게 일어났네요. 사실 저는 이제 꼬꼬무라는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블록체인 편에 나갔었거든요. 비트코인 편에. 그때는 결론이 약간 할피니 쪽으로 흘렀었던 그런 그러니까 기억이 왜냐하면 있습니다. 할피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크립토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리스펙한다라는 취지에서 관심을 안 두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크립토에 있는 분들이 까칠까칠하다 보니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누군지 몰라요. 공식적인 입장은 모르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할핀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이 사람의 생전 작업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 예. 한번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게 저도 한때 파인딩 사토시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2년 동안 열심히 이쪽 그 크립토 세계에서 이쪽을 파는 분들 이걸 이제 크립토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크립토 네. 고고학을 저도 한때 심취해 갖고 저도 내린 결론이 할핀이었는데요. 제가 의심하는 가장 지적인 증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재사용 작업 증명이라는 겁니다. 재사용 작업 그러니까 증명.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혁신으로 보느냐의 그 관점인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너무나 놀라웠던 게 그 자체가 어떤 그런 가치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예를 들어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달러를 근거로 해갖고 교환하는 어떤 그런 증표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발상은 너무 놀랍게 그 자체가 제로인 가치를 스스로 가치를 갖게끔 만들어가고 그걸 유통한다는 개념이 처음에 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피스 오브 아트인 거예요. 근데 이 발상을 누가 처음 했느냐? 이 발상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닉 사보입니다. 근데 닉 사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내향형 인간이고요. 실제로 이거에 관련한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백의 해시캐시를 화폐화 시키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2004년도에 그 재사용 POW라는 걸 만든 게 할핀입니다. 그리고 이 할핀이가 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 RPOW를 공부하고 비트코인의 유사성을 보면요. 딱 RPOW에서 두 개 문제만 해결하면 비트코인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중앙화 서버고요. 하나가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연산을 해갖고 그 연산 결과물을 토큰화해서 그거를 재사용하면서 화폐로 쓰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컴퓨터는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무의 법칙에 따라서. 그럼 난이도를 고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컴퓨터가 발전하니까는 토큰이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그 당시에 만들었던 할핀이도 고백을 해요. 인플레이션 될 수 있다. 라는데 비트코인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김동완 대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난이도 조절이라는 걸 해결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술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할핀이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완전 히 학문적 족보거든요. 학문적 지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네. 할피니가 공개해서 자기 크레딧을 달았던 연구가 있고 거기서 비트코인이 말하자면 한두 걸음 정도 더 나간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본인이 진행을 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이 했었으면 다른 저작물이 또 연결이 됐을 거거든요. 뭔가 네. 퍼블리시가 됐을 건데 다른 저작물은 알려진 게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화폐로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집착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생각이 사실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통신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할피니가 조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궁금한 건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할피니보다 예전에 크레이그 라이트도 본인이 사토시라고 얘기를 해서 또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영국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 그 단서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렇게 대서특필이 됐던 이유가 사실은 살아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슈에 더 이제 선호하는 진실이 뭐냐보다는 좀 자극적인 이슈를 네.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세태를? 그러니까 크립토 세계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원 저자의 이런 역사적인 문명사적인 발명을 한 분에 대한 리스펙트로 그 사람이 원했던 가명을 지켜주려는 것도 있지만요. 네. 크립토 세계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죽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올까 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 밝혀지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서 세금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규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밝혀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밝혀지는 걸 원하는데 마침 강력한 후보자인 할피니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은 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크레이그 라이트가 2015년도에 BBC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리안 나카모토 때는 딱 등장을 해서 도리안 나카모토는 내가 아니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저렇게 설치고 있을 때 나타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살아 있었고 2015년도에는 죽은 사람 누굴까? 할피니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뉴욕타임즈가 아담백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이쪽 세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 투자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네. 내세우니까 이 세계에서는 이제 뉴욕타임즈가 썩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하는데 할피니에게 결정적인 그 알리바이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2014년도에 할피니가 떴을 때 누가 밝혀냈는데 할피니가 코드 작업을 하고 그거를 메일로 올렸는데 그 시간에 마라톤을 뛰고 있었어요.
그 마라톤은 공식적인 그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할피니가 분명히 관여를 했는데 할피니가 마라톤 뛸 때 이메일 올렸을 리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공범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4월에 개봉한 영화 파인딩 사토시에서는 렌 사샤만이라는 여러분들이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네. 분이에요. 저도 처음 듣네요. 벨기에에서 그 암호학을 공부하던 당시 박사과정이었던 렌 사샤만이 할피니의 알트에고다. 그래서 할피니는 코딩을 하고 렌 사샤만은 사토시 나카모토로 활동을 했다. 근데 렌 사샤만은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1년 4월에 공식 활동을 그만두거든요. 네. 11월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후보자들은 다 죽었어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가 아직 있는 거고요. 크립토 세계에서는 네. 죽은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둘 나온 거죠. 하나는 할피니, 이건 전통적으로 의심받았던 분인데 한 가지 알리바이, 마라톤을 뛰는 동안 이메일을 했다. 근데 이걸 해결한 게 렌사샤만. 근데 마라톤을 뛴 게 만약에 그냥 정말 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였고 중간에 잠깐 나가서 이메일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수는 없나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같은 마음이네요. 머리가 진짜 좋으시군요. 저랑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거 머리가 좋다는 건데. 일부러 했다면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바이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할피니 같은 코딩 천재가 네. 자동으로 보내는 메일 정도 못 만들겠냐. 나는 뛰고 있는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정교하게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범이 있다면 얘기가 심플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너가 이제 얼굴 마담을 맡아. 그렇죠. 얼굴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이 또 네. 제일 재밌는 가능성이네요. 재밌네요. 사실 아담백 같은 경우는 지금 DAT 기업을 하나 인수합병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법제에 따르면 실제로 110만 개, 10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기다가 써야 됩니다. 그 이해관계, 그렇죠. 네, 네. 뭐라고 하죠? 그 법정 문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대주주인데 비트코인 100만 개 갖고 있으면 이게 기업의 성격상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공시해야 특성이- 되죠. 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더 조금 핫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시 안 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저의 추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제 추론이죠? 훨씬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할피니라고 우리가 주목하는 두 가지 결정적 근거가 있는데 시간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1년 이상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를 분석해 보면 세 개의 시간대가 나오는데 미국 동부 시간대, 그다음에 영국 시간대, 그리고 태평양 캘리포니아 시간대가 나오는데요. 캘리포니아 시간대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침에 일어나서 12시쯤에 끝내고 자는 사람이고요. 동부 시간대면은 너무 일찍 잡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새나라의 어린이 아닌가요? 그렇죠. 어색하다. 그렇지. 영국 시간대면 이제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주, 아까 클렉 라이트는 호주 분이거든요. 그 호주 시간대는 말이 안 된다고 나와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의 뭐 간호사라든가 스튜어디스라든가 이런 시간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할피니가 산타바바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뉴스위크가 지목한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두 블록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조깅하면서 할피니가 조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조깅하던 친구였다는 거죠.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름을 그냥 갖고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제 바로 뉴스위크가 지목하자마자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는 아니다. 메일을 2년 반 만에 급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니까. 미안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고인물의 장점인데 저는 할피니가 살았을 때 저도 활동했거든요. 와, 그때 네. 저는 파인딩 사토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피니가 눈에 들어오는데 협박을 받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협박받을 게 뭐가 있나 그랬는데 이 사람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몇 개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1000개 비트코인 내놓으라고 누군가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협박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 아니까 내놔 이렇게 협박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안 죽었어요 지금. 2014년도에 루게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뇌사로는 죽은 건데요.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질소 안에 들어가서 생물학적으로는 냉동인간 상태입니다. 얼려져 있어요. 예, 얼려져 있어요. 이게 원래 할피니 같은 사이버 펑키들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로망이에요, 냉동인간이. 그래서 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믿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르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쵸. 거기에 돈 엄청 기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 핀이라는 확신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냉동인간을 할 돈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바꾼 세계를 얼마나 나중에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그렇겠네요. 가능성이 0.001%밖에 안 되더라도 한번 걸어보는 거죠. 이랬는데 나중에 아담백도 냉동인간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누굴 또 골라야 되나요? 아담백은 사실 뭐 사이버펑크가 아주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런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또 본인 선호에 따라서 네. 할 수도 있기도 하죠. 아 근데 이게 약간 저희 방송이 지금 꼬꼬무처럼 돼가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떤 최근에 한 30년 동안 나온 어떤 발명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음모론이 많고 이렇게 뭔가 숨겨진 게 많고 비트코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탈중앙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이제 본인이 리더십을 갖고 있어도 리더십 자체도 중앙화의 산물이니까 부정하는 어떤 그런 자기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졌고요. 근데 이제 미스터리는 이제 110만 개를 왜 소각하지 않고 사라졌느냐는 이제 늘 미스터리로 남고 있지만 그걸 썼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이 크립토 세계에서는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거를 이제 스스로 사라짐으로써 이 세계가 자율적으로 가도록 한 거고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패 단일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메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 못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만들면 이제 그 회장이나 파운더를 이제 잡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공격하니까.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공격할 지점이 없어진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죽었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에 좋은 점이 너무 결정적인 게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양자 뭐죠? 컴퓨터죠. 그렇죠. 양자 컴퓨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한테 털려요. 이게 P2PK라는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개키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크립토 세계에서는 이것을 동결하는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둘 것이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다른 용도로다가 업그레이드가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는 국가 기관이 이거를 그냥 보물선 인양하듯이 인양해서 써버릴 경우에 덤핑해버릴 경우에 생태계가 붕괴한다라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담백처럼 이렇게 공인이기도 하고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고 모두가 이걸 인식하고 있다면 본인이 슬그머니 소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압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데 그렇게 슬그머니 소각하는 게 가능은 한 거예요? 그렇죠. 소각이라는 게 아무도 비밀키를 모르는 그런 주소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건데요. 그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주소에다가 앞에다가 오테민 넣어서 주소를 만들면 어떤 컴퓨터로도 그 개인 키를 그 역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단어를 앞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날 이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예측한 바에 의하면 한 비트코인 10배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토시 살아계셨으면. 지금 네. 여러 분석가들이 사토시 네. 지갑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있으면 얼렛이 오도록 알림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알림이 울리는 순간 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겁니다. 처음에는요. 돈이 옮겨졌다는 거는 사토시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근데 옮겨진 주소가 어디냐를 확인하는 순간 다시 또 폭등할 수 있어요. 어디냐를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하는 뭔가 그럴싸한 사용되는 주소로 옮겨졌다라는 거는 사토시가 살아 있고 이 남아 있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토시가 쓸 의향이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소인데 앞에 의미 없는 오테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 없는 오템인.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네, 무슨 말인지 주소로서 알아요. 기능할 수 없는 주소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소각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2,100만 개에서 110만 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그냥 안전해졌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나 미국의 금융기업들이 이 사토시의 110만 개 소각을 명분으로 비트코인을 갈라쳐먹자라는 그 이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 일들이. 네.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기사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네. 사실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인딩 사토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누군지를 계속 탐구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저작물도 많고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면 아, 비트코인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흘러갈지. 왜냐하면 벌써 지금 교수님 아시겠지만 하드포크 얘기가 되게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하드포크,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약간 이제 듣보잡인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토시 물량을 아예 뺐어요. 아.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왜 네 마음대로 빼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결국에 하드포크 말고는 사실 본질적인 지금 해답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되살아 나오든지 되살아 나와도 사실 이 사람 110만 개 말고도 그렇죠. 수백만 개 물량이 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드포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프로에 나와서 네. 그 미국이 하드포크로다가 비트코인을 장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금융기업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하겠다라고 하면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네 해서 니네 가져. 뭐 그러나 그거는 비트코인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 플러스 온갖 범죄에 썼던 라자루스가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마약하는데 초창기에 넣어놨다가 지갑을 동결한 것들 다 합쳐가지고 대략 350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350만 개를 지금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보잡이 하는 게 아니라 블랙락이 350만 개를 없애고 공공재로, 이거는 비트코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만 쓰는 공공재로 350만 개를 창출하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해놓고 뉴욕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기존의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ETF는 없애고 이 새로운 갈래의 비트코인만 추정하는 ETF만 남기면 저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크립토 맥시멀리스트들은 물론 길길이 뛰면서 여기 남겠지만 자신의 자산이 한 5분의 1토막 되는 거를 봐야 될 거고요. 여기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산이 한 두세 배 되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하드포크가 정말 이 공상 만화의 수단 같은 존재인 게 맞아요. 이런 것도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정말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2,100만 개가 최대 수량인데 그 중에 330만 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만 개 정도를 그냥 이거 저기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우리가 주겠다. 중앙은행에 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중앙은행이 강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진짜 만화 같은 얘기네요. 네. 근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비트코인 좀 받자고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할 중앙은행이 또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또 소국 뭐 부탄이나 지금 뭐 엘살바도르나 이렇게 열심히 비트코인 모으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에셋 클래스가 또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진짜 마법의 수단입니다. 지금 태평양 네. 사령관이 미국 국회에서 비트코인을 안보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드를 돌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세계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들이 잘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드포크를 염두에 둔 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미국 국방부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하드포크를 하면서는 장부를 만들 수 있어요. 명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치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치를 갖게 된다면 엄청난 양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모비 프로젝트라고 이걸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공재라고 확보하고 그걸로 미국 국방부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드포크가 뭐 아주 뭐 첨단 AI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그냥 개념상의 문턱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이게 참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되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걸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다들 동의를 하면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네. 이게 과거의 하드포크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의외로 굉장히 단기간 내에
그냥 딱 결론이 납니다. 결론 나면 이제 다들 옮겨가는 거는 또 순식간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지금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보유한 주소에 동량의 새 비트코인을 보내줘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비트코인 원본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든 비트코인의 가치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굉장히 거겠네요. 좋아해요. 그래서 어. 미국 주류들이 국방부가 됐건 블랙락이 됐건 아니면 미국의 재무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건 간에 그 모든 이런 명분의 트리거가 사토시의 110만 개 물량입니다. 그 사토시의 110만 개 물량은 그냥 심해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를 발명을 중국이 먼저 한 다음에 먼저 인양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먼저 인양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인양해 갖고 공공재로 만들게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토시가 살아서 이거를 소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논란은 이제 제일 제거하려면. 깔끔하죠, 그게. 제일 깔끔하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새 책 내셔가지고 계기로 이제 오태민 교수님 모셨는데 이 내용도 너무 좋아서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히 비트코인 누가 나카모토 사토시냐, 사토시 나카모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의 어떤 그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냥 뉴욕 타임즈에 나왔대, 그럼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데 사토시가 누구냐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장기간 이렇게 한 30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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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